오늘은 이제 B1 대한은행 웹디자인 기능사 시험 이미지 편집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봅니다. 보시면은 여기에서 자, 우선은 이제 로고 부분을 이미지를 저장을 해야 되죠. 가로는 200, 세로는 40픽셀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 포토샵 가서 가로는 200, 세로는 40픽셀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대한은행이었죠. 그러니까 대한은행 쳐줍니다. 그 다음에 글씨는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글씨만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고딕체 계열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딕체 계열로 작업을 할 거고, 됐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그냥 푸른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색으로 작업을 합니다. 자, 이제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눌러서 저는 이제 PNG 24 형태로 저장을 할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준비가 보면은 빠른 완성 코드에 여기 이미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 있는 이 B1이 이제 여러분 수험 번호, 시험장 가면은 이제 수험 번호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안에다가 이미지 폴더를 만들어서 하나씩 이미지 리소스들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로고 png로 저장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잽싸게 이제 저기 검정색 배경으로 해서 흰색으로 해서 이제 푸터용 로고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라고 해서 간단하게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보면은 슬라이드 이미지 디자인을 해야 되죠. 보면은 가로가 잘 봐야 됩니다. 1200, 세로는 300픽셀로 이제 3개 디자인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장할 필요 없으니까 닫고, 가로는 1200, 세로는 300,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불러와야죠.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이제 이미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슬라이드 이미지랑 이 텍스트랑 이미지를 좀 받는데,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시험장에서 받는 거는 용량이 무지하게 큽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고 작업을 하시면은 실격이에요. 그래서 포토샵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이번에는 그냥 레이어, 검정색 레이어를 깔아서 오퍼시티를 살짝 주도록 하겠습니다. 살짝만 40, 35, 30, 40% 정도 주고, 그 위에 텍스트를 그냥 얹어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당히 배치,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jpg 하이 해서 세이브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1.jpg로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바꿔서
내용을 바꿔서 이 파일도 보면은 이 두 번째 파일 이렇게 갖고 옵니다. 이렇게 갖고 옵니다. 왜 안 갖고 하죠? 편집 모드였네요. 네,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당겨서 네, 여기 좀 잘리는 부분이 있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아래에다가 이렇게 싹 배치를 해주는 거죠. 다음에 이제 또 똑같죠. 컨트롤 시프트 알트 S에서 저장을 잽싸게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열심히 잘 하시면 나중에는 이제 저보다 더 빨라지지 않을까요? 그런 날이 오길 바랍니다. 아이고요. 엔터. 이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 텍스트는 이거죠. 내용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다음에 저장을 하죠.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누르고 잽싸게 슬라이드 3 JPG로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슬라이드 이미지는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배너랑 바로가기 이미지랑 갤러리 이미지를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배너 부분을 한번 보면은 갤러리 이미지를 들어가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져다가 쓰도록 할게요. 갤러리 이미지는 제가 지금 여기 있는데 만약에 또 이 이미지도 용량을 크게 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해야 될 것. 안녕하세요. 자, 주의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게 왜 열려있냐? 여기에 완성 코드에 우리의 요 이미지 폴더에 얘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갤러리 이미지는 준비가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배너하고 바로가기 이미지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닫아줄게요. 배너랑 배너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400 픽셀이죠. 왜냐면은 이제 여기 1200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1200이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3등분 했다고 하면은 가로는 40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로는 200 픽셀입니다. 가로 400, 세로 200 픽셀로 이미지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닫아주시고 그래서 가로 400, 세로 200 픽셀로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바로가기 이미지 이렇게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바로가기 살짝 당겨 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저장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바로가기 다이렉트라고 저장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리로 와서 바로가기 말고 이제 배너도 이렇게 갖고 옵니다. 꿀꿀이 당겨 주세요. 요거는 이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플러스 T를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이때 크기 조절을 할 때 Alt 키를 누르고 크기를 이게 조절하면 가운데 기준으로 당기고 줄이고 할 수 있어요. 엔터, 컨트롤 시프트 알트 S 저장을 하시고 그다음에 얘는 배너였죠. 이렇게 저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은 다시 한번 마무리를 확인을 하면 자, 로고 여기 만들었죠. 푸터 로고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배너 바로가기 그다음에 갤러리 색이 있고요. 그다음에 슬라이드 돼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없어요. 그럼 여기까지 해서 이미지 준비 완료하고 이어서 HTML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HTML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B1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 HTML을 만들 때는 이제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100% 브라우저 전체 너비를 볼게요. 이제 A 유형에는 없었는데, B 유형부터는 이제 화면 너비 사이즈가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어떤 태그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태그는요, 기본적으로 width의 기본값이 이 오토입니다. 그죠? 여기서 의미하는 오토는 이제 화면 너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슬라이드의 공간은 제외한 너비를 이제 위스 오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근데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화면만큼의 너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높이는 100픽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HTML을 한번 짜볼 건데,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상단 영역이 100%의 너비를 갖고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보면은 이 컨텐츠들이 1200 픽셀의 공간 안에서 로고랑 GMB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이 빨간색 영역 태그 div 그 안에 이제 이렇게 헤더 영역을 만들어 주시면은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헤더 안에 h1 태그하고 지금 여기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이제 gmb ul이 들어가도록 해줄 겁니다. 아셨죠? 여기에서 이제 뭐 헤더하고 div하고 뭐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바깥쪽 영역이 헤더고 여기 안에 있는 부분이 div 태그로 마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수업을 이제 A1부터 보신 분들은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헤더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지금 보면은 이제 헤더는 그대로인데 이 헤더를 포함을 하는 이 바깥쪽 div의 영역을 하나를 더 만들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은 B1 선택을 하셔서 이제 index.html 반드시 파일명은 여러분 index.html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작업을 한번 해보시죠. 느낌표 엔터 쳐주시고 다음에 이제 대한은행이었죠. 대한은행 이렇게 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우선은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클래스는 헤더라고 하지 않고 그냥 탑 영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안에 헤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헤더 안에 보면은 h1 태그가 있고 얘가 클래스가 로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 태그로 a 태그 그 안에 이제 우리의 이 로고 이미지가 들어가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한은행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헤더에 두 번째 자식 태그로 ul gmb 클래스를 넣어줍니다. 그래서 1뎁스가 역시 4개죠. 그래서 보시면은 개인 기업 금융상품 카드입니다. 이거 넣어주도록 할게요. 개인 기업 금융상품 카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인 안에 eDEPS UL 태그가 이게 포함되는 구조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안에서 UL LIA 태그 홈페이지를 퍼블리싱을 4개였나요?
4개죠. 예. 홈페이지를 퍼블리싱을 하는 방법은 개개인마다 이 퍼블리셔들마다 차이가 많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같은 화면을 만들어내면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게 정답을 정해놓고 다가가시면 오히려 소스 코드를 작성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는 이렇게만 나오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시험에 임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험에 통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조회, 이체, 공과금, 예금, 시타 이거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아셨죠? 저는 이제 옆 화면에다 놓고 잽싸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이체, 공과금, 예금, 신탁. 그다음에 기업 쓰면서 해야 되겠죠? 기업. 자, 기업 부분은 지금 보면 조회, 이체, 전자결제, 수표, 어음이 이제 이뎁스 UL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죠. 자, 하나씩 입력을 해줍니다. 이체, 기억이 안 나네요. 전자결제, 수표, 이렇게 가져야 되겠죠. 다음 금융상품.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이뎁스 UL은 3개네요. 4개 만들었으니까 하나는 지우겠습니다. 저축, 대출, 투자. 저축, 대출 상품, 투자 상품. 이거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대출이 요즘 안 나오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헛소리 하면 안 되겠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드 정보, 카드 신청, 이용 내역, 조회 하면 되겠죠. 이것도 3개네요. 하나 지워줍시다. 카드 정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카드 신청. 대출하면 좋겠지만 안 빌리고 쓰면은 그게 제일 좋죠. 이용 내역, 조회 이렇게 넣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GMB 부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스테이션 부분 가져야 되겠죠. 헤더 부분은 헤더 바깥쪽 여기 나가요. 지금 보면은 탑 영역인 거죠. 요 바깥쪽으로 나가서 이제 스테이션 부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탑 영역입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div 태그를 만들고 클래스 스테이션. 기차 여기죠. 기차 안에 UL 트레인이 있습니다. 리스트 안에 이미지 태그 슬라이드 1번, 2번, 3번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잽싸게 숫자만 바꿔 놓으시고 Alt는 우리가 이 슬라이드 아까 이 어디 있나요? 여기서 보면은 이 슬라이드에 요 텍스트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요게 이 Alt 속성에 뿅 하고 들어가주면 돼요. 하나씩. Alt는 이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를 넣어줘야 되는 게 이제 웹표준의 원칙이죠. 좋습니다. 그럼 스테이션은 끝났어요. 자, 이제 스테이션은 끝났고 다음 여기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기존 유형과 굉장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탭 메뉴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div 컨텐츠 클래스의 영역 안에 섹션 태그 3개를 나란히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div 클래스는 컨텐츠 그 안에 섹션 태그가 이제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섹션 태그 안에 탭 메뉴 구성해야 되죠. 공지사항, 갤러리, 그렇죠? 이렇게 이 탭스라는 영역 태그를 만들고 여기 안에 A 태그가 이게 나란히 배치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영역 태그를 또 하나 만들어요. 클래스는 저는 이제 탭
언더바 컨텐츠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그 안에 공지사항 URL이랑 갤러리 URL 태그가 이 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그 구성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탭스 영역 안에 A 태그로 공지사항, 그리고 첫 번째 A 태그가 활성화되어 있다라는 스타일을 넣어줄 거니까 그것에 대한 조건으로 onClass가 붙은 A 태그는 활성화 스타일이 들어가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갤러리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지. 다음 클래스 탭 컨텐츠 영역 안에는 URL이 크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됐죠? 첫 번째 URL은 notice이고요. 얘가 마찬가지 on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가서 지금 이제 안 보이던 URL들이 보인다라는 설정을 해줄게요. 이 부분은 이제 CSS에서 사용이 될 거고 그때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클래스를 주는지에 대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어 놓고 이거부터 만들어 주죠. 리스트 안에 보면은 보통 이제 여기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리스트들인데 리스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시험장 가시면은 이제 보통 제목만 주지 않고 이렇게 내용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목이랑 날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제목은 A 태그에 날짜는 스팬 태그에 구분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4개가 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은 이제 하나씩 넣어줘야죠. 자, 요거는 제목은 A 태그에, 날짜는 스팬 태그에, 그죠? 네, 얘는 제목은 A 태그에, 날짜는 스팬 태그에. 애초에 이렇게 태그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리스트 태그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제목 부분이 이 부분까지 보여지고 날짜는 여기 부분이 이렇게 보여지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플렉스를 해서 스페이스 비트윈 처리를 하기 위해서 태그를 애초에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역시 만들어 준다. 그래서 내용을 공지사항은 이렇게 끝났어요. 아셨죠? 그 다음에 갤러리. 자, 리스트 안에 리스트가 있고 A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샵, 그 다음에 이미지는 여기 1번, 그래서 이제 갤러리 1, 2번은 갤러리 2, 3은 갤러리 3 이렇게 넣어줍니다. 됐어요. 그러면 탭 메뉴 부분은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와이어 프레임을 한번 보면 배너. 자, 배너는 여기를 이제 배경 이미지를 넣고 여기 안에 배너라는 A 태그만 가운데다 띄워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래스 배너 이렇게 넣고 A 태그 배너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클래스 다이렉트 A 태그 바로가기 이렇게 해놓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도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푸터도 여기에 이 영역 태그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원래 이 기존의 푸터가 가운데에 배치가 되도록 해주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좋아요. 여기 영역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영역이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총 3개의 영역이 만들어졌고요. div 클래스는 아까 탑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바텀을 해줘야 맞아 떨어지겠죠. 이 바텀 안에 푸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푸터랑 div 태그가 이렇게 바뀌어도 됩니다. 저도 그걸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시험이다 보니까 아예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거 위치를 바꾸는 게 웹 표준에 어긋나는 것은 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을 연관성 있게 기억을 잘 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푸터 안에 보면은 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영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역 안에 이 위에 이제 하단 메뉴 UL이 있고 그 아래는 이제 카피라이트 영역이 있는 것이죠. 갑시다. 자, 푸터 안에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클래스는 로고 언더바 풋이라고 하겠습니다. A 태그 넣어 놓고요. 이 안에 이미지를 풋 로고를 넣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영역이 있습니다. 영역이 있고 이 위쪽에는 그 푸터 하단 메뉴가 있었었죠. 그렇죠? 풋 언더바 메뉴라는 영역을 만들게요. 얘는 UL 태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니까요. 그 다음에 리스트 안에 A 태그, 참고로 이거를요 아직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거를 꺽쇠 li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요. 태그명 li 치고 탭하면 시작과 마침 태그 이 정도는 이제 알고 계시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A 탭하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됩니다. 하단 메뉴도 여기 시험장에서 제시를 하는 여기 들어가 봅니다. 부터. 그러면 여기 나오죠. 은행 소개. 얘가 이제 이 세 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뉴가 3개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은행 소개 들어가지고요. 금융상품 안내 들어가고 고객지원센터 복사해서 넣어줍니다. 그냥 부터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요 영역 UL 태그 아래에 보면 아까 와이어프레임을 한번 보면 이 안에 카피라이트 영역이 있었죠. 여기는 카피. 그래서 카피도 여기 보시면은 아까 부터 텍스트 열려져 있던 거 이게 아니죠? 어디 있냐? 요거죠.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게 끝난 거 아니죠? 자, 전체 영역 바깥으로 나가서 뭘 만들어야 되냐면 항상 팝업이 있습니다. 뒤쪽에 어둡게 모달이 깔리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레이어만 설치가 되는 형태예요. 그렇죠? 점 팝업 영역을 만들고 팝업 제목이랑 설명을 넣어줍니다. 팝업 내용이랑 설명도 시험장 가면은 줍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 안에서 찾으세요. 아셨죠? 여기 있나요? 컨텐츠 안에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보면은 있지요. 네, 제목. 이거는 제가 전부 이제 시험장에서 이 내용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하나씩 다 만든 것들입니다. 저도 이제 아주 예전에 시험을 보고 왔었다는 그 기억을 기반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아셨죠? 하나하나. 그래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이 어디에 항상 똑같은 곳에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됩니다. 시험 시간은 4시간 동안 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널널합니다. 아셨죠?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팝업 컨트롤 영역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뭐 닫기 버튼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스펜 태그로 버튼 클로즈라고 하고요. X 닫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팝업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HTML은 작성을 끝냈고요. 이어서 CSS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CSS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여기 여러분들의 폴더 안에다가 CSS 폴더를 만들고 CSS 폴더 안에는 style.css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외부 파일로 만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HTML로 가셔서
링크 탭 해서 여기에는 CSS 파일을 연결을 해주세요.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링크 탭 누르면은 나와요. 아셨죠? 다음에 연결을. 그러면 이제 HTML과 CSS 파일이 연결이 됐죠? CSS로 넘어갑니다. 가장 위에 올라가서는 캐릭셀 UTF-8이라고 써줍니다. 아셨죠? 이걸 써준 이유는 CSS 파일 안에 영어 문자가 아닌 다른 한글이라든지 중국어, 일본어 이런 문자들이 섞여 있을 수 있을 때 해석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하게 하려는 코드예요. 근데 이제 현대 브라우저는 좋기 때문에 이 표현이 많이 이제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험이니까 해야죠. 하라고 했으니까. 다음에 자, 모든 태그를 던태그를 해서 마진형, 패딩형 해줍니다. 리셋을 해야죠. 태그들이 갖고 있는 박스 모델링을 다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A 태그가 기본적으로 밑줄 스타일이 들어가는데 이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inherit 부모 태그로부터 상속받게 해주고, 글씨 색깔도 inherit 부모로부터 상속받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UL 태그는 리스트 스타일 기본 땡땡이 스타일을 없애주고요. 다음에 이미지 태그는 맥스 위스를 100%로 제한을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건 부모만큼의 너비로 제한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 태그가 이렇게 있는데 이미지가 엄청 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괜히 브라우저에서 이렇게 가로 스크롤 생기고 이런 세로 스크롤이 생겨서 보기 싫을 수가 있는데, 이 코드를 넣게 되면은 이미지가 부모만큼의 너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좋아요.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기본 리셋은 끝났고, 이제 HTML 태그에 대해서 상속 스타일 넣어주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게 배경색은 흰색, 기본 텍스트는 여기 샵 333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네,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 FFF 이렇게 6개 쓸 수 있는데 생략해서 3개로 표현 가능합니다. 컬러 이것도 6개가 있는데 똑같은 문자라면은 3개로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시죠. 일단 한번 열어보면은 현재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우선 첫 번째 여기 탑 영역을 먼저 잡아볼 건데요. 탑 영역은 와이어 프레임을 봤을 때 높이가 얼마냐? 100픽셀입니다. 그렇죠? 픽셀 작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탑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높이는 100픽셀, 너비는요 안 줘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너비는 브라우저만큼의 너비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배경색을 줘볼까요? 배경색을 백그라운드 해서 저는 아까 포토샵에서 했지만 빨간색 말고 파란색 계통으로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밝은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굉장히 산뜻하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일단 탑 영역 끝났고 그 안에 헤더가 있죠. 헤더는 1200픽셀의 너비를 갖고 있고 높이는 100픽셀입니다. 그쵸? 그러면 헤더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서 얘는 너비가 1200픽셀이고요. 높이는 100%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거는 부모 태그인 이 부모 태그의 높이 100픽셀을 계산을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진형 오토해서 부모 태그의 공간 안에서 지금 보면은 이 부모 태그의 공간 안에서 중앙에 배치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만 해도 얘가 이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영역이 안 보이니까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 테두리를 꼭 이렇게 치세요. 이렇게 그러면 해당되는 영역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헤더 안에서 푸터 여기 로고랑 GMB가 이쪽에 나란히 배치되어야 하니까 역시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 스페이스 비트윈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H1 로고 클래스 선택을 해서 얘는 로고도 여기 중앙에 왔으면 예쁘겠죠. 대한은행이라는 저 글자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로고 얘도 선택을 해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해주시고 온라인 아이템을 센터로 해줍니다. 이렇게 되시죠. 로고가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는 이유는 플렉스 때문인데요. 로고는 헤더의 자식 태그죠. 그런데 이제 헤더 태그한테 우리가 플렉스라는 거를 했어요. 예, 높이는 100픽셀입니다. 모모 태그만큼인 거죠. 그렇다면은 얘가 플렉스이기 때문에 이거의 자식 태그인 로고 클래스는 플렉스 아이템으로 분류가 되면서 자동으로 높이가 100픽셀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고가 높이가 이렇게 늘어난 상태예요. 얘를 갖다가 플렉스를 했기 때문에 또 요거 안에 있는 A 태그가 있겠죠. A 태그가 자식인데 걔가 교차축 기준 중앙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상태가 현재 상태입니다. 아셨죠? 자, 됐습니다. 오른쪽 넘어갈게요. 자, GMB 안에 1뎁스 리스트 안에 A 얘네들은 선택을 해서 1뎁스 리스트는 디스플레이를 플렉스로 하고 그 다음에 너비는 180픽셀 높이는 50픽셀 온라인 아이템은 센터 헤딩 레프트는 10픽셀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GMB 안에 있는 1뎁스 리스트가 나란히 배치되어야 하니까 이것도 플렉스를 해서 나란히 배치를 해주죠. 이렇게 이쁘게 배치됐죠. 그 다음에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여기 안에서 ULLI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의미하는 건 이제 2뎁스 리스트 안에 있는 A 태그들입니다. 걔네들은 높이를 30픽셀로 해줄게요. 알았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벌써 거의 다 끝나가죠. 자, 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1뎁스 리스트 A 태그만 좀 글씨 굵기를 굵게 해줄게요. 위계 질서가 있죠. 저 조금 굵게 1뎁스는 굵게 2뎁스는 그냥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데 그쵸? 지금 보면은 헤더한테 포지션을 렐러티브로 주고 그 다음에 Z 인덱스를 100 정도로 주도록 해서 앞으로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그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시험장에서 보면은 이 GMB가 지금 보면 우리는 얘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살짝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그럼 GMB한테 이렇게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얼마씩 25픽셀씩 마진 탑, 마진 라이트를 만들어주면 내려오게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만들 때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라고 가정을 하고 우선 이 배치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숨겨놓고 나 마우스를 올리면은 올렸을 때 호버를 했을 때 이제 아까 우리가 디자인했던 대로 나오는 이런 방식을 재택을 취하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얘기가 그려졌는데요. 저희 GMB한테 마진 탑을 25픽셀, 마진 라이트를 25픽셀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디자인이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GMB가 높이를 50픽셀로 제한을 하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해서 이 뎁스가 안 보이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렇게 여기 가독성이 이렇게 좋지가 않죠. 왜냐면은 배경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뎁스 UL한테 여기 이제 이게 이 뎁스 UL이잖아요. 그렇죠? 얘네한테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나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요. 혹시 몰라요. 이렇게 열렸을 때 보여야 되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MB를 선택을 해서 이제 하이트를 50픽셀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 히든 합니다. 안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가 트랜지션이 있고 올 0.6s 이지 0s 트랜지션 걸어놓고 GMB에 호버를 하면 어떻게 되도록 하이트가 얼마가 나와야 다 보입니까? 50에 30짜리 총 4개 있었으니까 120 더하기 50이면 적어도 170이죠. 널널하게 한 200 땡겨줍니다. 아셨죠? 200픽셀 해줍니다. 그러면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차르륵 내려오는 효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테두리 지워줄까요? 위에 있는 테두리들은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다음에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되죠. 하이라이트 GMB 안에 있는 리스트에 호버를 했을 때 그 자식 A 태그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정색이 되고 글자 색은 흰색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호버했을 때 호버가 되시죠. 자, 됐습니다. 다음 이제 스테이션 슬라이드 부분 보도록 할게요. 그건 또 문제를 봐야죠. 가로 세로인지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인지를 봐야죠. 자, 봅시다. 슬라이드 좌에서 우에서 좌입니다. 그치요? 가로형 슬라이드네요. 그쵸? 그러면 가로형 슬라이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스테이션을 갖고 와요. 자, 스테이션의 너비는 일단 얼마예요? 1200픽셀, 높이는 300픽셀입니다. 마진형 오토에서 중앙에 몰아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 히든을 처리를 해줍니다. 이제 얘가 1이 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스테이션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안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 돼요? 트레인을 이제 길게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좀 줄여서 표현을 하면 만약에 스테이션이 이만하다 라고 하면 여기 안에 UL 태그가 이렇게 배치돼야 되고 이 안에 리스트들이 나란히 배치돼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스테이션이 여기서 여기가 1200픽셀이니까 여기 있는 UL은 얼마? 3600픽셀이죠? 이거의 3배만큼입니다. 이걸 퍼센트로 표현하면은 300%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리스트들은 부모 태그가 UL인데 그 UL 태그의 너비가 3600픽셀, 600픽셀입니다. 그럼 각각의 얘네들의 너비는 절대값으로 계산해 보면 각각 1200픽셀이 되겠지만 이걸 퍼센테이지로 계산을 해 보면은 리스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이기 때문에 리스트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33.333%의 너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트레인이 너비가 얼마? 300%가 돼야 된다는 거고 높이는 100%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플렉스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치요? 그러면 됐죠. 그 다음에 이 트레인이 왔다리 갔다리 부드럽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트랜지션을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안에 있는 li 태그를 선택을 해서 1대1의 너비를 나눠 먹게 합니다. 그치요?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이미지 태그를 선택을 해서 너비는 100%, 높이는 100%, 그다음에 오브젝트 핏은 커버라고 넣어주시면은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굳이 시험장에서는 여기에서는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아셨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스테이션 영역이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러면 다음 영역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영역은 뭐였냐면은 이제 컨텐츠 영역이고 이 안에 섹션이 3개가 나란히 배치가 됐었습니다. 그렇죠? 컨텐츠 영역에도 너비가 얼마예요? 1200 픽셀이죠. 높이는 200 픽셀이었습니다. 200 픽셀이고 중앙에 와야 되니까 마진형 오토 해줘야 되겠고 여기 안에 있는 섹션이 나란히 배치되어야 되니까 플렉스를 해줘야 되겠죠. 컨텐츠 영역 안에 자식 섹션 태그들에 대해서는 1대1 너비를 나눠 먹을 수 있게 플렉스 해줍니다. 테두리를 파란색으로 그려서 보시면 이런 결과가 되겠죠. 벌써 다 끝나가죠. 자, 첫 번째 있는 이 탭 메뉴 부분부터 작업을 할게요. 그렇죠? 자, 탭스 영역 안에 A 태그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하겠습니다. 아셨죠? 탭스한테 플렉스 하면 되고 A 태그들한테는 적당히 사방에 패딩 정도를 주면은 되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탭스 해주시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를 선택을 해서 패딩을 한 10픽셀 정도 주고 테두리는 일단 검정색으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활성화 디자인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현재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이 탭이 이제 이 탭이 열리고 있다 이런 스타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보시면 이렇게 on이라는 클래스로 표시를 해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하냐? 탭스인데 A 태그다. 그 안에 on 클래스가 붙었다 라고 했으면은 이제 백그라운드가 검정, 글씨가 흰색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지사항은 이렇게 활성화 스타일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다음에 탭스 영역에 한테 이제 위아래로 여백을 한 15픽셀 정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너무 붙어 있고 여기 아래도 너무 붙어 있어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려와서 지금 보면은 탭스 안에 탭스 컨텐츠 안에 이제 얘네들 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노티스. 자, 공지사항은 요 나란히 배치할 필요가 없고요. 요 안에 있는 리스트를 플렉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비트윈을 해서 여기 있는 요 제목이랑 날짜가 서로 양쪽에 떨어지게끔만 해줄게요. 아셨죠? 끝. 다음에 갤러리 영역. 갤러리 영역도 마찬가지로 디스플레이 플렉스 요거 두 개 똑같이 가져가도록 할게요. 아셨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났죠? 이제 이렇게 해놨고요. 이제 여기서 잘 보세요.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노티스 영역을 기본적으로 뭐 할 거냐면 안 보이게 설정을 할 거예요. 아셨죠? 논 할 거고요. 만약에 노티스에 on이라는 클래스가 붙으면 블록 논이 해제되면서 보이게끔 할 겁니다. 아셨죠? 그럼 얘는 지금 안 지워지겠죠? 노티스는. 왜냐하면 현재 얘는 이제 on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갤러리는 지금 on이 없는 상황이에요. 안 보여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갤러리 갑니다. 이 아래로 가서 갤러리도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를 논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안 보이겠죠? 지금처럼. 그리고 이 안에 내려가서 갤러리에 on 클래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도록 기존에 들어갔던 스타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아셨죠? 그러면 평소에 갤러리는 안 보이지만 on 클래스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여기서 보이게 되는 원리는 디스플레이 논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탭 메뉴를 위한 CSS 구성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배너랑 바로 가기 볼게요. 자, 배너하고 바로 가기는 생긴 게 똑같기 때문에 하나 만들면은 나머지는 쉽습니다. 자, 배너 영역에 배경 이미지를 깔아주도록 할게요. 축약형 표현을 써서 현재 위치에서 이미지 한 칸 띄우고 노다시 리필 가로 세로는 가로 세로가 아니죠. 포지션은 X, Y 포지션은 중앙. 그다음에 슬래시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커버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깔리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디스플레이를 플렉스 하고 justify content center, align items center.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아까부터. 이렇게 A 태그가 여기 중앙에 옵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요 안에 있는 A 태그를 선택을 해서 패딩을 적당히 줍니다. 이렇게 주시고요. 배경색은요. 배경색은 여러분 아까 줬던 색깔 있죠. 그렇죠? 제가 그 기본 색깔로 했던 게 어디 있나요? 이건 지워줘도 되겠습니다. 메인 색깔을 썼던 게 있는데요. 헤더에 탑에 요거였네요. 그죠? 샵으로 바꿔야겠어요. 이 색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그대로 다 여기죠. 요는 요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요. 복사해서 클래스 다이렉트 더블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여기만 바꿔요. 알았죠? 요렇게 바꿔줍니다. 그러면 똑같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됐습니다. 됐어요. 그럼 하단 부분 보도록 할게요. 하단. 일단은 하단 영역은 이제 바텀 영역으로 구성을 했는데 레이아웃을 보면 어디 있나요? 높이가 얼마냐? 높이 100픽셀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화면 너비입니다. 아셨죠? 너비 지정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바텀 영역 높이만 지정하고 백그라운드. 그다음 배경색은 검정색으로 깔고 기본적으로 글씨색은 흰색으로 상속을 받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안에서 부터가 너비가 1200픽셀이 되고 자, 높이가 100%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진형 오토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로고랑 여기 있는 영역이 나란히 배치돼야 되니까 역시나 뭐예요? 얘한테 플렉스 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나란히 배치가 되는데 웬만하면은 세로 기준 중앙이 예쁘게 정렬되면은 좋겠죠. 그쵸? 그러면 온라인 아이템 센터 해주시면 중앙에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하단 메뉴도 나란히 배치를 해줍시다. 푼 메뉴죠. 자, 푼 메뉴 선택을 해서 플렉스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푼 메뉴 안에 있는 li 태그들한테 마진 라이트를 한 15픽셀 정도 떨어뜨려 주시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라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부터 매너답게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보면 하단 영역이 화면 끝까지 이렇게 이어와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 팝업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팝업 부분 보도록 할게요. 이게 보니까 마우스 올렸을 때 여기가 좀 안 이쁘네요. 그렇죠? 안 이뻐도 뭐 상관없긴 한데 그래도 이왕이면 예쁘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GMB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그냥 여기에 백그라운드를 흰색을 깝시다. 이렇게 깔리게 해버리세요. 알았죠? 이렇게 더 낫네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예쁘죠? 그러면 이제 이뎁스 UL한테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는 뭐 안 둬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건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셨죠? 선택적으로 하세요. 아셨죠? 다음
팝업 해야 되죠? 팝업 내려갑니다. 팝업. 자, 팝업은 포지션을 픽스드로 갑니다. 그치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팝업이 중앙에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레이아웃을 정확하게 한번 지켜서 중앙에 배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죠? 자, 픽스드를 하시고요. 너비는 일단 줘야 되겠죠. 300픽셀. 높이는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딩은 20픽셀.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레프트 50%, 탑 90% 하고요. 트랜스레이트 마이너스 50 하시면 무조건 화면 기준 중앙에 배치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 오겠죠. 배경색이 있어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가 아니고 백그라운드는 흰색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닫기 버튼 요거까지 가도록 할게요. 보면은 요 안에서 지금 팝업 컨트롤 영역이 있어요. 그렇죠? 자, 팝업 컨트롤에서 마진 탑 20픽셀 정도 해주시고 플렉스 해주시고 저스티파이 컨텐트는 플렉스 엔드에서 닫기를 우측에다가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 클로즈 닫기 모양 버튼이죠. 얘도 테두리를 검은색으로 놓고 적당히 패딩을 줍니다. 주고 여기 주고 마우스 올렸을 때 커서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커서 포인터 이렇게 작성합니다. 있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숨겨요. 아셨죠?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해놓고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잠깐. 그래놓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자, 팝업 버튼은 공지사항에 첫 번째 콘텐츠를 클릭을 했을 때 팝업이 나타나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나오면 되냐? 안 된다는 거죠. 숨겨 놓도록 합니다. 디스플레이를 논하면은 얘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팝업 클래스에 만약에 온 클래스가 붙는다면 어떻게 되도록 디스플레이를 논을 해제를 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CSS를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저장하고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부터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자바스크립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순수 자바스크립트니까는 굳이 이제 jQuery를 연결할 필요가 없죠. 파일을 안 만들었네요. 파일도 여기에다가 JS라고 폴더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더 안에다가 index.js를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JS 폴더 안에 이걸 연결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작성을 해 봅시다. 자, 일단은 window add event listener 하고 로드가 되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되도록 합니다. 아셨죠? 일단은 팝업 기능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팝업 기능은 공지사항의 첫 번째 리스트를 클릭했을 때 팝업이 나타나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리스트 있죠? 얘한테 와서 아이디를 줍니다. 아이디 버튼 오픈이라고 언더바 오픈이라고 할게요. 갖고 옵니다. 그래서 변수 버튼 오픈 만들어서 도큐먼트 쿼리 셀렉터 괄호 열고 샵 버튼 오픈 태그를 선택해서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얘를 뭐 했을 때 add event listener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되게 합니다. 이때 뭐가 돼야 돼요? 팝업이 열려야 되죠. 팝업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document query selector popup이라는 클래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얘한테 클래스 리스트 add on 이렇게 넣어 주시면은 되죠.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이제 첫 번째 리스트를 클릭하면 이게 팝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닫기 버튼을 누르면 들어가야죠. 자, 닫기. 그러면 닫기 버튼도 여기다가 만들어 줍니다. 버튼 clos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document query selector 하고 버튼 언더바 클로즈. 근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아까 팝업에 있는 이겁니다. 아셨죠?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뭐 했을 때 버튼 언더바 클로즈를 add event listener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되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닫기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야 돼요? 팝업이 닫혀야 되죠. 팝업이 닫히려면 온클래스가 빠져야 되죠. 자, 여기 있는 거 위에 거 복사를 해서 add를 remove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닫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 태그가 온클래스가 이제 remove 지워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누르면 나오고 닫기 누르면 들어가고 됐죠? 자, 다음 탭 메뉴 가도록 하겠습니다. 탭 메뉴. 자, 탭 메뉴 let 탭 titles 라고 해놓고 document A 태그들을 선택을 해야 되죠. query selector A 태그는 복수 두 개이기 때문에 all 그 다음에 탭스의 클래스의 자식 A 태그들을 선택을 해서 변수 타이틀 탭 타이틀스라는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렇게 배열 유사 배열 형태로 A 태그가 이렇게 저장이 되는 게 지금 이 놈이에요. 아셨죠? 됐어요. 그리고 이제 탭 타이틀스를 각각 for each 어떤 동작을 심어줍니다. 아셨죠? 이때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이제 A 태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A 태그의 순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 A 태그들을 뭐 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탭들이죠. 얘를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돼야 되니까 add event listener 클릭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쓰고 테스트 찍어 봐서요. 알림창 잘 뜨는지 확인하면은 잘 뜨죠. 클릭했을 때 잘 뜹니다. 그럼 이제 지우고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우선은 탭 타이틀스 첫 번째 0번째 있는 애들한테 클래스 리스트 중에 remove 온 클래스를 빼줍니다. 마찬가지로 0, 1 두 번째 A 태그도 온 클래스를 빼줘요. 그러면 일단 클릭하면 온 클래스가 다 빠지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거를 클릭했다면 얘한테만 온 클래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클릭한 탭이니까 여기서 그걸 의미하는 거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 A 태그요. 아셨죠? 얘를 선택을 해서 어떻게 해요? 클래스 리스트에 add 온 클래스를 추가를 합니다. 그럼 탭 활성화 기능이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들어가줘야 되죠.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내용이 바뀌어야 돼. 그럼 이제 내용 바뀌는 부분도 볼게요. 내용이 바뀌려면 UL 태그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탭 컨텐츠 이거 document query selector all 그 다음에 탭 아이디가 클래스가 뭐였죠? 가보면은 지금 여기 탭 컨텐츠의 안에 UL 태그 두 개를 선택을 하려는 거거든요. 그렇죠? 탭 컨텐츠 자식 UL 태그 선택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탭 언더바 컨텐츠에 0번째 마찬가지로 클래스 리스트를 remove 제거합니다.
온 클래스를 빠지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안 보이게 되겠죠. 일단은 온 클래스를 싹 다 빼주는 겁니다. 첫 번째 UL 태그, 두 번째 UL 태그 둘 다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요거를 클릭을 했다. 그러면 두 번째 UL 태그한테 온 클래스가 들어가면 되고, 얘를 누르면 첫 번째 UL 태그한테 온 클래스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요 안에 있는 대괄호 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바로 클릭한 순번이니까 지금 이 맥락에서 클릭한 순번을 의미하는 거는 바로 요거 오른쪽에 있는 이거죠. 인덱스. 그렇죠? 이에 변수가 이리 옵니다. 해서 얘한테 이제 클래스 리스트가 add on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탭 제목 활성화 기능이고요. 얘는 이제 탭 내용 변경 기능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이거 누르면은 나오죠. 그다음에 슬라이드. 슬라이드는 가로형 슬라이드였습니다. 그렇죠? 슬라이드. 자, 일단은 트레인이라고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document query selector 해서 점 트레인을 이렇게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count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0으로 저장을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set interval 어떤 동작이 2.5초마다 실행되도록 합니다. 아까부터 나오는 이 this는 여기에서는 윈도우라는 뜻이에요. 이제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거 없어도 돼요. 한마디로 이렇게 돼도 되고요. 이렇게 돼도 됩니다. 아셨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시험장 가셔도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합시다. 카운트를 뿔뿔 2.5초마다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카운트가 이보다 커지면 카운트에 강제로 0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카운트는 처음엔 0이었다가 2.5초 지나면 1이 되고 또 2.5초 지나면 2가 되고 또 2.5초 지나서 3이 되면은 조건에 만족함으로 다시 얼마가 되고 0이 되고, 그치요? 이런 식으로 어떤 수가 돼요? 순환하는 수가 됩니다. 아셨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트레인 클래스의 스타일이 이 카운트에 맞게끔 바꿔주면 되겠죠. 트랜스폼 여기 트랜슬레이트 x 가로형 슬라이드였죠. 그렇지요? 달러 중괄호 열고 닫고 마이너스 33.33 곱하기 카운트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바깥쪽에다가 쓰시면 되겠죠. 새로 고침해 보면 이런 식으로 가로형 슬라이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순환이 되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jQuery로 똑같은 기능을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jQuery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Query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받은 이 jQuery 오픈 소스 파일, 자, 이걸 연결을 해줘야죠. 자,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 파일을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 JS 폴더에 이렇게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HTML로 가서 이건 아까 순수 자바스크립트 코드니까 주석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첫 번째로 jQuery를 먼저 연결을 하셔야 합니다. 아셨죠? jQuery를 먼저 연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jQuery 파일을 기능을 작성할 두 번째 파일을 만들도록 할게요. 이걸 연결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기능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document ready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동작을 쓰는 것이죠. 이렇게 쓰셔도 되고 document ready 함수는 몇 번 호출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냥 이렇게 축약해서 쓰셔도 됩니다. 아셨죠? 예, 이번에는 이렇게 써서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말하지만 이거랑 이거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했을 때 샵 버튼 오픈을 뭐 했을 때 점 클릭을 했을 때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지금 하려는 거 팝업이죠. 그건 무슨 동작이냐? 점 팝업 클래스한테 add 클래스 온 된다. C가 대문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열어보면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근데 닫기 버튼은 이제 또 넣어줘야 되겠죠. 닫기 버튼 기능 넣어줍니다. 닫기 버튼은 클래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점 버튼 언더바 클로즈 얘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괄호 안에는 익명 함수가 들어갑니다. 어떤 동작이란 뜻이죠. 이 동작은 어떤 동작이냐? 팝업 클래스가 remove 클래스 C가 대문자입니다. on 그래서 on 클래스를 지워라. 그러면 누르면 나오고 닫기 누르면 들어갑니다. 그냥 팝업 끝. 그 다음 탭 메뉴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클릭해도 안 되죠. 그냥 없앴기 때문에. 자, 탭스 안에 있는 A 태그들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입니다. 아셨죠? 이거는 이제 탭 메뉴예요. 클릭을 했을 때 괄호 안에는 실행되는 소스 코드 어떤 동작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요? 우선은 요거 이렇게 쓱 복사해서 A 태그가 갖고 있는 remove 클래스 on 클래스 일단 싹 다 빼고요. this 내가 클릭한 A 태그만 add 클래스 on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활성화 디자인이 바뀌죠. 근데 이제 내용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내용. 자, 일단 this 내가 클릭한 이 A 태그의 부모 기준의 순번을 여기다 리턴을 하고 그 결과를 idx라는 변수에 저장을 할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0 혹은 1 이런 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는 여기에서 탭 컨텐츠 안에 UL이 두 개 있었잖아요. UL이 이게 보이냐, 이게 보이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탭 안에 있는 UL 일단은 이 두 개를 어떻게 해요? 싹 다 remove 클래스 on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복사해서 얘네 중에 .eq 몇 번째 바로 idx 번째 얘만 뭐가 되면 돼요? 얘도 클래스 on 되면 됩니다. 그럼 얘 내용 바뀌고 그렇죠? 마지막 슬라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 count 만들어서 0 만드는 거는 똑같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let train 여기서는 변수 굳이 만들 필요 없습니다. set interval 해서 어떤 동작이 실행이 됩니다. 아셨죠? 예. 혹시라도 높아짐으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this를 쓰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여기에서 가리키는 this는 윈도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도큐먼트입니다. 됐죠? 예, 아닙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카운트를 뿔뿔 하고 만약에 카운트가 이보다 커지면 이 카운트에 뭐를 0을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아까하고 동일하게 0, 1, 2 0, 1 이런 수단수를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요거에 맞춰서 어떻게 점 트레인이 CSS가 변경되면 됩니다. 트랜스폼이 어떻게 되면 돼요? 트랜슬레이트 X 하고 마이너스 33.333%인데 여기서 요거는 변수 처리해 줘야 되겠죠.
변수 처리할 때는 이렇게 이걸 지우고 달러 중괄호 열고 닫고 바꿔준 다음에 곱하기 카운트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좋아요. 그러면 새로 고침해보면 왜 그러니? 잠시만요. 트랜스폼. 아이고 큰일 날 뻔했죠. 예, 2.5초마다 해야 되는데 엄청나게 빠르게 얘가 이제 일을 시켜버렸네요. 예, 덜덜 떠는 거 봤죠? 저처럼 하면 안 된다 라고 이제 알려드리려고 일부러 그래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시간을 이렇게 2.500을 해야죠. 자, 여기까지 해서 B1 대한은행 부분 이미지 편집부터 자바스크립트 jQuery 코딩까지 다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